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창한 날씨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형의 닮음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형의 닮음을 하면서 기본 이론을 했고 파생된 닮음과 관련된 공식들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또 남아있는 것들을 다루면서 또 실전 문제에서 문제화된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했는데요. 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하면, 즉 내각이든 외각이든 이등분하면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와 또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라는 공식을 했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거의 공식처럼 암기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성립하는지를 자세히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논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혹여나 부족했을까봐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도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그 닮음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에 따라 이렇게 쓴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라는 이 큰 주제의 이론이 있는데요. 무려 18가지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를 닮음의 중심으로 놓고 몇 대 몇으로 내분을 시키거나 외분을 시키면 이런 형태의 도형들이, 닮음인 도형들이 때로는 확대 또는 이제 축소된 그런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다 이제 평행이라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평행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라는 거를 일일이 18개인데요. 그 18개를 다 떼내면 하나로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이 도형이 밖에 큰 도형과 닮음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각 대응변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또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것이 성립하니까 한 바퀴 뺑 돌리면 결과적으로 제가 색깔로 칠해가면서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그 닮음을 풀게 되면 이것 대 이것 대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바깥에 큰 닮음 삼각형 이것 대 이것 대 이것 대 이제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대응변 순서로 그 비율이 일정하다, 또는 요 안에 있는 오각형의 둘레, 이 둘레 대 바깥에 있는 이 도형의 둘레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옆으로 펼쳐 놓은 게 바스카라의 평행선에 관한 정리 18개가 펼쳐서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놨을 뿐이니까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지금 방금 그린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는 각을 이렇게 2등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을 이렇게 2등분하면 자, 이 안에서 성립하는 어떤 이론들입니다. 이 안에서 길이 비율들이 뭐가 성립하는데 그게 왜 성립하느냐, 또는 이제 바깥에 외곽을 2등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논리의 중심에 있는 이론은 바로 이 직선 L이 이 두 개의 선분, 그러니까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는 이 두 개의 선분 또는 반직선 또는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직선, 이거를 이제 MN이라고 하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했을 때에 뭐 AB 대 AC가 여기 D라 놓고 BD 대 DC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논증의 중심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직선 L이 두 직선 MN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뭐 때문은 뭐 때 뭐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핵심 이론은 바로 이 직선 L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다 그렇게 되니까 요 길이가 항상 같다, 합동이 돼서 길이가 같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직선 L이 MN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전부 합동 계속 합동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니까 이 길이가 항상 같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AB 대 AC가 BD 대 DC라는 게 간단히 증명이 되는, 이것이 증명 중에서도 가장 기본 증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실전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자, 그 실전 문제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실전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자, 이런 형태의 도형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도형이 있다라고 치는데, 자, 이 도형의 이제 조건이 이렇게 세 개의 변이 길이가 같다라고 칩시다. 이때에 이 볼록사각형 내부에 어떤 한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각형 ABCD의 내부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건이 이 점 P의 위치가 삼각형 ABP하고 또 삼각형 BCP하고 또 삼각형 ADP입니다. 이게 넓이가 전부 같아지는 그러한 점 P는 유일하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한 점 P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자리가 도대체 이제 어디에 있느냐를 작도로 찾아보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삼각형 ABP에서 밑변을 AB로 보고 또 BCP에서 밑변도 BC로 보고
그 다음에 ADP의 삼각형의 밑변도 이걸 본다면 밑변이 전부 같아요. 그러면 넓이가 같아지려면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높이와 BC를 밑변으로, AD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높이가 같다 그 얘기니까 우선 AB에서 같은 높이와 BC에서 같은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두 개의 직선 AB와 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점은 바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교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이다 이렇게 되니까 각 B를 이등분해서 이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AB로부터 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AB를 밑변, AD를 밑변으로 해서 보면 또 같은 높이에 있는 점을 찾으려면 이번에는 각 A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나는 교점 하나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서 검증을 해 본다면 요 점 P로부터 AB의 수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BC의 수선을 내린다면 이게 항상 합동으로서 길이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AD의 수선을 내리면 이번에는 여기도 길이가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점 P의 위치에서 제가 색깔로 칠해 볼게요.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파란 걸로 할게요. 또 이 삼각형하고 색깔이 안 칠해졌네요. 그 다음에 또 ADP입니다. 이렇게 칠하게 되면 이 색칠한 삼각형 3개를 동시에 보면 밑변과 높이가 전부 일치하니까 넓이가 같다. 이러한 점 P가 유일하게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작도를 하라 그러면 바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해를 논리적으로 단지 각을 이등분하는 작도가 이러하다 하고 기계적으로 작도 방법을 암기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각의 이등분선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언가, 그것을 이해를 했을 때 이러한 작도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건 이제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지만 조금 그 고급이라고 할까요? 문제의 질을 약간 좀 난이도를 높여 가지고 이 내용을 확장을 제가 해 볼게요. 확장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이제 볼록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BC하고 AD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이때 그 사각형 ABCD의 변 또는 내부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점 P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동점 P의 자취가 삼각형 APD하고 삼각형 BPC입니다. 이 넓이가 같아지는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러한 점 P, 움직이니까 자취라고 되겠죠. 이 놈을 이제 만약에 작도하라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APD와 BPC의 넓이가 같으려면 현재 조건이 APD에서 밑변을 AD라 보고 그 다음 BPC에서도 밑변을 BC라 보면 밑변이 같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같은 점을 찾으란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직선 AD와 직선 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 AD와 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면 충분하니까 그 점의 위치는 직선 AD와 직선 BC가 만나는 교각, 여기를 이제 뭐 O라고 놓을게요. 이 교각을 2등분하면은 만족하니까 각의 2등분선을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교각을 2등분하게 되면 이걸 L이라 할게요. L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직선 L 위에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 이 직선 L은 AD와 B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 P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여기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교각의 2등분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합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P1이라는 요 자리에 있을 때 이때 이 삼각형과 그리고 반대쪽에 이 삼각형이 밑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질 겁니다. 근데 이때가 넓이가 같긴 한데 가장 높이가 작을 때이기 때문에 넓이가 최소가 되는 점의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P를 점점점 옮겨서 AB 위로 옮기게 되면 이때는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 삼각형은 이제 높이가 최대로 되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P2라고 놓으면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최대인 넓이를 갖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질문의 정답은 P1에서 P2까지, 아까 여기 질문에 변 또는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답 자취는 바로 P1에서 P2까지 이르는 바로 이 선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지난 시간에 평행선에 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볼까요? 자, 리뷰를 하면 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게 성립하고, 또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긋는다면 이렇게 평행하게 긋는다면 결국 길이 비율이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라는 비율이 또 성립하고, 또 이거를 더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더 진행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긋는다면 돌아가면서 이런 비율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 대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이런 비율이 계속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 18가지를 합치면 바로 이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았다고 치고 문제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좀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볼록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자, 오늘 이 진행하는 내용은
특별히 경시나 KMO나 또는 영재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오늘 하는 이 내용은 집중적으로 복습을 또 하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일단 BC의 길이가 AD의 길이의 2배가 됩니다. 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가 A면 여기가 이제 2배가 되는데, 이때 그 사각형 ABCD의 위에처럼 변 또는 내부에 여기에 동점 P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점. 이 동점 P가 있는데 삼각형 APD하고 삼각형 BPC입니다. 이거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한 이런 점 P,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이 이동이 될 텐데 이 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작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삼각형 APD와 BPC를 놓고 보면 밑변을 AD와 BC로 보면 길이 비율이 1대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이가 같아지려면 높이가 반대로 2대1이 되면 되니까 그런 점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조선을 그을 때 볼록사각형 내부에 보조선을 긋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바깥으로 뺄게요. 자, 적당한 위치를 잡고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이 높이가 지금 밑변이 1대2니까 높이는 2대1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길이를 1이라고 잡으면 이쪽의 길이는 2가 되니까 콤파스로 방금 작도를 한 길이 그거에 2배 되도록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배 되도록 잡으면 그럼 이제 이 점과 이 점에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넓이가 같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 개의 점이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만나도록 한 점으로 모아 보겠습니다. 모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전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에 BD와 평행하게 다시 이렇게 긋게 되면 이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2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만나는 교점 하나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가 2대 1이 되는데, 그러면 방금 찾은 이 점에서 A를 긋고 D를 긋고 B를 긋고 C를 그으면 이 자리를 P라 하면은 넓이가 같아집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데 이러한 점이 한 군데만 있느냐, 이제 앞에서 말했던 파스칼의 평행선의 정리를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제가 돕기 위해서 밑에 참고도 하나를 제가 그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자리가 O인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 길이가, 그러니까 이거 L이라고 할게요. L에서 수선을 내린 건데 이게 2대 1이라면 그러면 평행을 계속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평행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게 계속 성립하니까 이 길이가 전부 2대1이 계속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D의 연장선과 BC의 연장선의 교점을 O라고 놓으면 점 O에서부터 아까 그렸던 저 점까지를 쭉 이으면 평행선의 정리에 의해서 높이의 비율이 계속 2대1이 되니까 제가 이제 완성을 시켜 볼게요. 여기는 사각형의 외부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변에서 내부를 지나서 변까지 오고, 여기는 외부니까 O까지 쭉 이렇게 이으면, 그럼 요걸 L이라 놓을게요. 요 직선 L 위에 있는 2미의 점으로부터 AD, BC의 수선을 내리면 전부 2대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넓이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에 요 점 P가 CD 위에 있을 때, 요거 이제 드디어 색깔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B 쪽에도 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 아이코, 이게 왜 색깔이 칠해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요게 넓이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P1이라 하면 이때가 넓이가 제일 작은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P가 쭉 LB를 가다가 AB 위에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다시요, 색깔을 입혀 볼게요. 요렇게 놓여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반대쪽으로 BPC가 되도록 이렇게 이으면 요때 넓이가 이제 같아지게 되는데, 이 자리를 P2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자리는 넓이가 제일 같으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P1에서 P2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선분이 조건을 만족하는 P의 자취가 바로 있고, 검정으로 바꿀게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좀 더 굵게 해볼게요. 이 선이 우리가 이 작도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가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어렵죠?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발전을 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다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하와 관련된 문제 해결력은 KMO를 하더라도 능히 입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라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볼록 사각형이 있는데 이 길이가 몰라요. 아까는 이 AD와 BC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를 했습니다. 1대2 되도록. 근데 이번에는 몰라요. 두 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인지 모르는데 길이를 AB라 놓으면 다만 A 대 B라는 거 알지만 AB가 문자니까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인지는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각형 ABCD의 변 또는 내부에 동점 P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삼각형 APD하고 삼각형 BPC가 예, 같아지는 이러한 점 P가 예, 무한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점 P의 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작도를 해 봅시다. 자, 제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초등학생은 지금 하는 내용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노트를 만들 때 굉장히 여러 번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음미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영상을 켜서 제 영상을 켜서 저희의 수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자기 지식으로 체화시키도록 자기 노트에 또 그려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된 대로 메모를 다시 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건 강권합니다. 강권. 그만큼 문제가 난해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도 보조선을 이 사각형 바깥으로 뺄게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삼각형 APD하고 BPC의 밑변이 A 대 B니까, 그러면 넓이가 같아지려면 높이는 거꾸로 B 대 A면 됩니다. B 대 A인데 B의 길이 몰라요. A의 길이 몰라요. 그러나 B 대 A인 비율을 잡아서 그 길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놓고 이제 이 위에 길이와 이쪽 위에 길이가 B 대 A면 되는데, 그러면 B라는 길이, 즉 BC의 길이를 여기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를 반대쪽에 올리면 되지만 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이 길이를 그대로 올리면 B 대 A이지만 절반만큼 잘라 가지고 하더라도 역시 B 대 A라는 비율이 안 변합니다. 또는 이거를 3등분해서 잘라도 해도 역시 B 대 A가 유지가 되니까 절반만큼 자를게요. 그러니까 이제 2분의 B하고 2분의 A만큼을 자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요 길이가 BC의 절반, 이 절반의 길이만큼 반대쪽에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콤파스로 길이를 재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A의 길이만큼 이 길이의 절반만큼을 잘라서 콤파스로 이 길이를 재서 반대쪽에다가 옮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 길이의 비율이 바로 B 대 A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점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길이가 B 대 A를 유지하면서 한 점에 모이게끔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동시키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요 평행선 사이의 간격, 그럼 이제 이거를 2분의 A라고 할게요. 이 길이는 이제 2분의 B니까 그러면 B 대 A인데,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지금 방금 긋고 있는 이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전부 2분의 B가 되니까 바로 만나는 교점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P인데 P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점이 여기만 있느냐? 이제 무수히 많은 겁니다. 이제 그 무수히 많은 점의 자취를 찾으려면 파스칼의 평행선의 정리라는 이론을 아까 제가 설명한
예, 그 이론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BC를 연장하고 AD를 연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만나는 교점을 O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아까 그 평행선 두 개가 만나는 교점, 그 점을 O에서 쭉 이어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될 텐데, 여기는 사각형 바뀌니까 제외하고 점선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교점을 지나서 AD까지 만나게 되고, 여기는 바뀌니까 이렇게 쭉 있게 되면, 그럼 이 직선을 L이라 놓을게요. 이 직선 L 위에 있는 이미의 점에서 AD하고 BC의 수선을 내리면 2대 1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까 교점 찾은 거기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면 이 길이가 일정하죠.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가 2분의 B였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분의 A였기 때문에 이제 L 위 아무데나 점 찍어 놓고 ADBC에 수선을 내리면 평행선의 정리에 의해서 길이 비율이 전부 2대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P1이라고 놓게 되면 이 삼각형과 자, 다시 색칠을 해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과 또 이렇게 삼각형이 같은 넓이가 되는데, 이때가 넓이가 가장 작을 때니까 여기가 최소 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칠할게요. 이 직선 L이 쭉 가다가 AB와 만나는 점 바로 이 자리입니다. P가 이동하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 BPC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가 넓이가 같으면서 최대의 넓이가 같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P2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자리가 최대가 되는 점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검정색으로 조금 진하게 하면 P1에서부터 P2에 이르는 선분, 바로 이 선분이 질문의 답에 해당되는 P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천천히 제 설명을 따라서 듣고 하게 되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경시를 하는 학생은 이 정도를 반드시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춰야 경시에 입상을 하게 되고, 영재고 준비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 이론을 조금 더 하는데요. 중요한 이론을 합니다. 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그겁니다. 이렇게 변의 중점을 찾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DE가 BC하고 왜 평행이냐? 그 다음에 DE의 길이가 왜 BC의 절반이 될까? 이 두 가지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하는 것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증명이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1대 2이고 여기도 1대 2이고 요 낀 각이 같기 때문에 SAS 닮음이 됩니다.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인 삼각형은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 이렇게 같아지고 동의각으로서 이렇게 같아지니까
닮음에 의해서 각이 같기 때문에 이 각이 같다는 얘기는 동위각이 같으니까 평행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닮은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대 2가 돼서 절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다르게 증명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고요. 이 좀 음미를 해봐야 될 비슷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타이틀을 적을게요. 자, 사다리꼴에서, 이거는 중점 연결 정리가 아니고 중간선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각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이 내용을 실제로 증명하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바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학생들한테 이거 증명할 수 있느냐 물으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1초도 안 걸리고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듣고 이거 무슨 질문인가 보면 영상 듣는 학생들 중에도 아 저거 너무 쉽다, 그런데 틀렸을 가능성 99%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거의 그냥 암기를 해요 자꾸. 자, 사다리꼴인데요. 사다리꼴에서 중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중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점을 이으면 사각형 ABCD가 사다리꼴입니다. 이 사다리꼴에서 위의 길이를 A라고 밑에 길이를 B라고 놓으면 두 가지 결과가 성립하는데요. 첫째는 요 EF의 길이하고 EF라는 선분하고 AD라는 선분 또는 BC라는 선분이 평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EF의 길이가 평균값이 됩니다. A하고 B하고 더해서 2로 나눠지는 이 두 가지 사실인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성립하는 것을 사다리꼴의 중간선의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왜 이것이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영상 듣고 있는 학생들도 아마 한 8, 90%는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대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어 놓고 여기를 G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1대 1, 이쪽도 1대 1이니까 여기도 1대 1이 되니까 평행하다. 그러니까 1번이 성립됐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1대1, 1대1이면은 조금 전에 했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이 길이가 이거의 반이니까 여기가 2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DC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길이가 2분의 a니까 더하면 평균값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질문, 이게 왜 평행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가 1대 1이고 여기가 1대 1인데 여기가 왜 1대 1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갑자기 1대 1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가 1대 1이 되려면 평행해야 1대 1인 겁니다. 그런데 증명은 평행이 왜 되느냐 했는데 결론을 써먹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평행하냐라고 질문했는데 답은 평행한 거를 이미 알고 있다로 가정하고 풀어버려요. 질문은 평행이 왜 되냐 그랬는데 그건 원래 평행이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증명이 틀리기도 했고 말이 안 됩니다. 증명하라는 결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을 하라 그러는데 증명해야 될 내용을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 없나요? 그래서 이 증명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해놓은 거를 지울게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증명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또 이렇게 해요. 이런 학생을 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D에서 긋든지 A에서 긋든지 평행하게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MN이라 놔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평행으로 긋게 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래요. 그리고 얘도 평행사변형이랍니다. 그 평행사변형이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갖게 되고 이쪽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해서 평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질문. 이것도 이제 오류 중에 대표적인 오류인데 요 M의 위치가 자, 다시 말하면 사각형 AEMD입니다. 이게 왜 평행사변형인가요? 여기가 평행사변형이다 가정을 하는 거는 얘가 평행할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데 그건 증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것은 증명하라는 결론을 당연히 증명하지 않고 당연히 성립한다고 가정으로 써먹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명을 어떤 결론을 두고 이게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라 그랬더니만은 증명하라는 결론을 원래 그렇게 그건 성립이 되는 거야 하고 가정을 해서 풀어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오류 중에 대표적인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학생도 당연히 이것은 풀이가 틀리고 오류인 겁니다. 풀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증명하라는 것을 써먹어 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럼 왜 증명을 합니까? 이미 같은 걸 알면 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 하는 학생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연장하고 그 다음에 A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여기를 또 이렇게 연장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큰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작은 삼각형이 중점 연결정리 이렇게 사용한 것도 역시 이 내용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성립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조선 이렇게 긋는 것은 전부 풀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풀이이고 풀이 자체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증명하라는 내용을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풀이를 제가 해볼게요. 자, 이 풀이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요. 닮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리인데 이 정리가 워낙 중요하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증명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잘못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이 그림에서 사다리꼴의 중간선의 정리를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실제로 증명을 네가 해볼래 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면 애들이 못하니까 그건 내년에 또 해요. 작년에 냈고 재작년에 냈는데 금년에 또 내요. 그래도 수두룩 금년에 내면 학생이 틀린 겁니다. 왜? 아까 보여둔 것처럼 그런 증명이 아닌 거짓된 잘못된 증명을 계속 해내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는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겁 없이 계속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보조선을 AF를 쭉 연장했습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DE 쪽으로 연장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 자리를 P라고 이렇게 놓고 제가 잠깐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요 색칠한 삼각형 두 개가 현재 합동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DF하고 삼각형 PCF가 얘가 합동인데, 합동인 이유는 이게 원래 사다리 꼴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평행한 거니까 이 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억각이고 요것도 억각이고 마주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길이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합동인 거는 AS의 합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이제 막곡지각 이렇게 같으니까 각이 같고 그러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 해서 합동이 되니까, 따라서 얘가 합동이면은 AF하고 요거 1번이라 칠게요. AF하고 합동이니까 FP가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얘가 길이가 같으면 이제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ABP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비로소 보면 여기에 1대1, 이쪽도 1대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비로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역시나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를 여기서 삼각형 AF 그 다음에 ABP가 닮음이기 때문에, 즉 SAS 닮음이기 때문에 EF하고 BP하고 평행이고 EF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학교에 따라 다른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하고 결론을 내려도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인데 그게 왜 성립해 하고 딴지를 걸어서 뭐 일정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EF가 드디어 BP하고 이렇게 평행이 되고, 그 다음에 중점 연결 정리에서 EF가 이 길이가 BP의 2분의 1인데, 그래서 BP라는 길이가 요게 아래 위로 합동이니까 여기가 A니까 이쪽에 이제 아까 B였는데 지워졌네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나누기 2라는 게 요렇게 간단히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초등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는 이 내용은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기 노트로 정리를 해서 자기 노트 속에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 또는 깜빡할 수 있는 내용,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요 사다리 꼴에서 내분점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요. 삼각형의 내분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삼각형의 내분점 정리인데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거 상식 같은 내용인데 생각이 들지만,
얘를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B하고 AC 위에 어떤 점을 잡고 평행하게 긋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이제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의각이니까 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를 A라고 놓을게요. 여기 비율이 M 대 N이라고 칠게요. 변을 M 대 N 잡게 되면 그러면 D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DE하고 삼각형 ABC가 닮음인데 현재 닮음인 이유는 각이 같으니까 A인데 따라서 M 대 DE가 M 더하기 N 대 A가 됩니다. 어느 길이를 구하려고 하냐면 가운데 요 평행하게 그은 D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D의 길이를 구하면 M 더하기 N분의 AM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공식 익숙하지 않나요? 요런 식의 모습이 제가 앞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을 겁니다. A가 X1, Y1, B가 X2, Y2일 때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P의 좌표를 XY라고 놓으면 XY 좌표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M 더하기 N분의 반대로 곱하라 그랬으니까 MX2, NX1, Y 좌표도 똑같이 이제 Y로 표현되면 되는데 이런 내분점 정리를 좌표 평면 위에서 내분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앞에 영상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을 보세요.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비율 M을 반대쪽에 곱하고 비율 N을 반대쪽에 곱해서 더한 건데 비율의 합분에 여기 보면 비율의 합분에 이거 갖고 반대쪽 길이 곱하고 이쪽 가지고 반대쪽 길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한쪽이 요게 이제 제로 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좌표 평면 위에 내분점 외분점 이론을 할 때 그 식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기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내분점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공식 어렵지가 않죠. 이 공식 M 더하기 N분의 반대로 곱하면 됩니다. M에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그럼 요 내용을 사다리 꼴에다가 옮겨 볼게요. 사다리 꼴로 옮기면 사다리 꼴의 내분점 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됩니다. 자, 사다리 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ABCD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M 대 N으로 자를 겁니다. 그리고 위에 길이를 A라 놓고 밑에 길이를 B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를 E라고 놓을게요. E를 지나서 BC와 평행하게 그었을 때입니다. 점 E를 지나서 BC와 이렇게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여기를 F라 놓으면 EF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제 EF의 길이는 굉장히 간단히 할 수가 있는 게 A를 지나서 CD하고 평행하게 제가 그을게요. A를 지나서 CD와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제 여기가 A니까 이게 이제 B 빼기 A인데
그리고 이 길이를 x라고 놓아 볼게요. 그러면 x의 길이가 바로 금방 했던 요 삼각형의 내분점 정리를 쓰면 x의 길이를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x 구해 볼게요. 길이 x는 비율의 합분에 반대로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m 가로 b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m. 그러니까 EF의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mb 빼기 ma에다가 더하기 이 길이 a를 더하면 되는데 통분을 해보면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mb 빼기 ma에 더하기 ma 더하기 na 이렇게 되니까 ma가 같이 없어지고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이야말로 아까 좌표 어쩌고 했던데 그 식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의 합분에 공식은 되게 쉽습니다. 비율의 합분에 반대로 곱한 겁니다. 길이 m은 이쪽 변, 또 길이 n은 반대쪽 변을 곱해서 더하면 가운데 EF의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식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거를 확장을 하면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요거까지 할게요. 확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ABCD 사다리꼴 ABCD에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각선 이렇게 그어놓고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놓고 자, 이 길이 A라 놓고 이 길이 B라고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O를 지나서 BC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를 EF라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았을 때 이 O의 길이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요 삼각형 AOD하고 삼각형 OBC입니다. AOD하고 COB 순서를 제가 잘못했네요. 삼각형 COB인데 얘가 닮음인데 닮음인 이유는 이렇게 억각이 같고 또 여기 억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인데 현재 닮은 B가 A 대 B입니다. 가 A 대 B입니다. 그럼 여기가 A 대 B니까 이 길이가 A 대 B인데 AK, B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삼각형 ABD에서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요겁니다. 삼각형의 내분점 정리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A 대 B니까 EO의 길이는 이 길이는 비율의 합분에 AK 더하기 BK 분의 반대로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ABK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KK 날라가고 A 더하기 B분의 AB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OF의 길이도 한번 구해 볼게요. OF의 길이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쪽 삼각형에서 반대쪽 삼각형입니다. 이쪽 삼각형에서 OF의 길이를 삼각형의 내분점 정리를 이용하면 똑같이 AK 더하기 BK 분의 반대로 곱하면 된다니까 이 AK를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ABK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A 더하기 B분의 AB 이렇게 돼서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요 EO의 길이하고 OF의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일단 이 길이가 항상 같고요. 그리고 EO의 길이, 이게 이제 공식인데요. 이 길이는 윗변하고 아랫변의 합분에 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공식 많이 본 적이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전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네, 제가 그리면 저거 그럴 겁니다. 저거 맞습니다. 저거 맞아요. 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자, 여기를 ABCD라고 놓을게요. 이 그림에서 만나는 교점 O라고 놓고 O에서 AB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를 E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길이를 한 4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뭐 6이라고 놓을게요. 이때 OE의 길이가 얼마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엄청 많이 봤죠. 이 그림은 금방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요겁니다. 요 사다리꼴에서 대각선 만남 교점 요겁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지워 놓은 그림 지워 놓고 옆으로 눕혀 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워 놓고 옆으로 눕혀 놓은 게 바로 이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D를 이렇게 연장하면 조금 전에 했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연장하면 사다리꼴이죠. 그걸 눕혀 놨으니까 OE의 길이가 금방 했던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OE의 길이는 합분의 곱이니까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6 해서 이 4로 2로 나누면 2 더하기 3분의 2로 나누면 12 해서 5분의 1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질문은 이 길이 줘놓고 이 길이 줘놓고 이게 얼마냐 물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물을 수도 있고 뭐 그래봤자 그 문제가 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달문과 관련된 이론과 문제를 했는데 특히 이론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다시 리뷰를 한다면 요거요. 이 내용입니다. 사다리꼴의 중간선의 정리의 증명. 그 다음에 요 평행선의 정리와 관계된 이런 문제들 또는 앞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이해, 이런 내용들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중에 포인트를 제가 짚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숙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강조하지만 암기가 아닙니다. 수학은 암기하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공리고요. 또 하나는 정의인데 공리는 너무 상식에 가까운 거니까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암기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겠거니 공리를 본 적 없어요.
없더라도 이게 보고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면 그게 공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B랑 같다면 이거 공리입니다. A에서 어떤 문자를 양변에 똑같은 문자를 더해도 성립한다가 공리입니다. 유클리드의 10가지 공리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A에서 똑같은 거를 빼도 성립한다. 이것도 공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가 B보다 만약에 크다면 똑같은 거를 양변에 더해도 부등호 바뀌지 않는다. 이것도 공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거 증명을 왜 하지? 증명 안 하고도 당연히 성립하는데 라고 하면 대부분 공리인 겁니다. 그래서 공리는 물론 공리를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야 할 내용도 있고요. 꼭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행선에 관한 공리, 유클리드의 제5번 공리. 예, 그 공리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암기하고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암기를 해야 될 게 공리가 아니고 정의, 예, 이 정의를 외워야 되는데 요건데요. 그런데 제가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암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암기 내용인데 이거는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수학 전체 개념 중에서 0.1%도 차지하지 않아요. 0.1이 뭡니까? 공리와 정리 다 합쳐봤자 몇 개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의 과목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그 뭐냐? 그게 바로 정리란 얘기입니다. 왜?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시시비비를 따져놓은 결과물입니다. 그거를 정리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정리인데 이 정리는 결코 암기의 내용이 아니고 왜냐에 의한 이해의 그 이론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중에 암기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전부 이제 정리에 해당되는 거, 정리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을 하라는 거는 암기하라는 얘기를 권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노트 정리를 또 하고 하면서 또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면 제 영상을 켜서 다시 보고 꺼버리고 또 자기가 이해된 대로 정리해보고 그래도 또 막히면 다시 스탑하고 제 영상을 다시 한번 쭉 끝까지 음미해보고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맞구나 하고 이해되면 반드시 제가 해준 내용대로 따라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된 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된 대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내 걸로 체화가 되기는 어려워요. 왜? 그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려면 누군가한테 제가 한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래도 웬만큼 이해가 됐다. 그렇지만 그거 역시 단지 암기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면 잘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는 아닙니다. 그건 암기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수학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라는 거.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한 수업 내용을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 했으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달문과 관련된 또 다른 여기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어떤 확장된 정리들 선보이고 그 다음에 난이한 실전 문제를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